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승호 소장입니다. 자, 최근에 규제 지역을 해고했었는데, 추가적으로 또 규제 지역 해제가 예상이 되고 있죠. 그 위치가 노원과 도봉, 광명, 뭐 이런 지역들인데, 어디가 풀릴지 한번 기사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미지로 먼저 볼게요. 수도권 규제 지역 최근 3개월 주택가격 변동률인데, 파란색이 마이너스고요. 빨간색이 플러스인데, 다 팔았죠. 네, 온통 팔았습니다. 거의 스머프인데, 그 중에서도 이 노원구, 도봉구 쪽, 그 다음에 이쪽 광명 쪽, 그 다음 하남 쪽, 요런 쪽 일쪽이 특별히 더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쪽을 먼저 해제하지 않겠느냐라고 보는 겁니다. 아무래도 많이 빠진 쪽이 먼저 해제하는 게 순서에 맞겠죠. 그리고 이제 얘기가 나오는 것 중에 강남 3구임에도 불구하고 그 하락폭이 좀 큰, 이 송파도 좀 진한 파랑이죠. 이쪽 일대에도 좀 빠지지 않을까 이런 예상도 섞여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송파는 안 빠질 것 같습니다만 다른 지역에서는 거의 이제 빠질 것 같다. 송파까지 빠지면 뭐 좋을 것 같긴 한데 그럴 것 같지 않다는 개인적인 예상이고요. 자, 이 수치로 보게 되면은 사실상 제가 지난번 봤을 때는 유일하게 하나 올랐었던 게 광진구였습니다. 광진구만 플러스 2%였고 나머지는 전부 다 마이너스 전멸이었는데 지금 보니까 광진이 마이너스 1.02%로 그나마 가장 선방은 했습니다. 다른 것들은 다 2%나 1% 중반 이상인데 유일하게 1%대 초반으로 버텼어요. 네, 그리고 잘 버텼던 게 서초나 뭐 성동구 같은 이런 지역들 일부가 있고 나머지는 좀 쉽지 않다 이런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많이 빠진 곳은 어디냐면 노원, 도봉이 확실히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이번에 얘기가 나오는 거고 또 하나 얘기 나오는 송파는 얘네들 빼고는 가장 많이 빠졌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까지도 해주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있는 거고요. 경기도는 지금 광명은 거의 뭐 박살이 났죠. 거의 마이너스 6.85%가 떴고 그 외에 지금 얘기 나오고 있는 하남도 4%를 넘기는 수치로 하락을 했기 때문에 분명히 지금 위험하다라고 얘기들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규제 지역의 최근 3개월 소비자 물가 변동률을 보게 되면 이게 이제 밑에 보시게 되면 조정 대상 지역에 지정 요건이 있는데 뭐 선택 요건을 떠나서 공통 요건 자체가 요즘에는 적용이 안 되죠. 직전월부터 소급해서 3개월간 주택 가격 상승률이 시도 소비자 물가 상승률 1.3배를 초과해야 되는 건데 지금 뭐 초과나 마나 뭐 다 마이너스니까 의미가 없죠. 0.42의 3배면은 뭐 1.26%가 되는 거고요. 0.49의 3배면 대략 한 1.5%가 되는 건데 여기가 뭐 어림도 없죠. 지금 1.5 플러스 자체가 아예 없으니까 당연히 조정 대상 지역의 지정 요건은 안 될 뿐더러 이제 해제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많이 하락한 걸 순서로 보게 되면 서울에서는 노원, 도봉, 경기에서는 광명과 아까 하남 쪽이 유력을 했고 송파도 후보군에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아무래도 집값이 많이 떨어진 곳부터 해제가 되는 건 뭐 상식이겠죠. 왜냐하면 조정 대상 지역을 지금 해제를 거론하는 것 자체는 너무나 경착륙에 지금 우려가 있는 것들을 부드럽게 연착륙시키겠다라는 의도잖아요. 정부의 보관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많이 빠진 곳에서 이런 식으로 우선적으로 빠지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규제가 풀어도 거래가 살아나지 않는다면 상반기 중 추가 해제할 때 지금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거래는 완전히 소위 말하는 박살이 났기 때문에 거래가 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래량이 없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죠. 관련 산업도 마찬가지고 세수 확보에서도 정부에서도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문제가 경제 전반에 대한 어떤 여파가 미치기 때문에 가격이 하락한다라는 것에 대해서도 뭐 국토부 장관이 여러 번 발언을 했고 그게 맞다라고 그 정부도 생각을 한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경착륙 한 번에 많이 빠지는 것은 분명히 거부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부드럽게 연착륙시키는 그 방안의 일환으로 조정대상 지역을 지금 해제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내달 규제 지역 해제 이후에도 주택시장 침체 분위기가 바뀌지 않으면 정부 차원에서 상반기 중 추가적인 규제 완화 방안이 나올 것입니다. 계속 효과가 있을 때까지 완화를 하는 거예요. 뭐 당연합니다. 만약 지금 발표한 조치를 몇 개월 시행해도 시장 흐름이 제대로 안착되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대응을 또 해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번에 해제가 되게 되면은 지금 남아있는 것들이 거의 없죠. 서울 전체랑 경기권에 한 4개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서 경기권도 지금 보시게 되면은 대부분 좀 많이 진합니다. 예, 그죠? 예, 그래서 경기권은 전부 다 해제가 될 것 같고 서울 중에서도 지금 외곽 위주로 좀 뭐 해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면 서울에서는 사실상 여기 좀 중심부, 예, 강남 2구와 그 다음에 한강변 주변에 좀 강세를 띠고 있는 그다음 제일 연한 게 그나마 어딥니까? 보시게 되면 여러분 봤을 때도 제일 연한 애들이 좀 이쪽 애들이잖아요. 이쪽 애들이 그나마
강변에 붙어 있는 애들이 좀 연하잖아요. 예, 그죠? 예, 이런 것들도 상대적으로 외곽에 있는 것도 연하고. 그래서 가운데 것만 살아남고 지금 다 박살이 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뭐 결국은 금리 부분의 영향으로 지금 부동산 경기가 상당히 좋지 않은데, 내년 시장 금리를 보게 되면은 금리가 추가적인 인상이 되겠느냐. 뭐 연초까지는 한두 번 정도 더 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도 뭐 많으면 두세 번 정도 더 상승을 한다고 하게 되면 우리도 한두 번은 따라갈 수밖에 없는데, 추가적인 금리 상승은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진짜 경제 망가지기 때문에 더 올리는 걸, 그러니까 올해처럼 내년에도 계속 올리는 건 하진 않아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은 그 연준에서 금리를 조정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얼마나 빨리 올리느냐, 그 다음에 얼마나 많이 올리느냐. 또 하나는 이 두 가지 방식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았을 때 마지막으로 하는 방식이 얼마나 오랫동안 그 높은 금리를 유지할 것인가를 봐야 되는데, 지금 거의 세 번째 단계에 접어들었죠. 빠르게 많이 올린 거는 이제 할 만큼 다 했어요. 이 상태로 똑같은 방식으로 1년 더 한다? 그럼 전 세계가 난리가 나죠. 그러니까 그렇게는 안 하는데, 다만 유동성 흡수를 잘 제대로 안 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더 올리진 않더라도 한두 번 더 올리고 나서 그 상태에서 장기간 지속될 것이다. 그게 보통은 저는 한 6개월 정도에서 하반기 정도에는 조금씩 낮아지지 않을까라는 희망 섞인 예상을 합니다만,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절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거의 연말까지, 그러니까 내년 연말, 23년 연말까지 장기 높은 금리에서 유지하는 형태로 가는 것들이 상당히 많다. 그래서 뭐 연준에서도 9월달, 10월달, 11월달 매년 얘기 나올 때마다 틀리고, 연준 의장도 발언하는 게 자꾸 달라지기 때문에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까지 나온 어떤 코멘트만 가지고서는 한두 번 정도, 두세 차례 정도 금리를 더 올린 상태에서 거의 1년간 가지 않을까라는 어떤 전반적인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고, 그렇다면 우리도 적어도 한 두 번 정도 올린 상태에서 내년 시장에서는 그렇게 그 금리를 유지하면서 가지 않을까. 그러면 내년 시장에서 어떤 개인들, 자영업자분들, 그 다음에 뭐 무리한 대출로 했던 그 영끌족들, 그 다음에 이제 시행 같은 것들에 대해서 레버리지 많이 일으킨 분들, 이런 분들, 뭐 시행사든 시공사든 이런 쪽에 위기가 도래하게 되면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제 소위 말하는 파산이죠. 예, 이런 식으로 부도가 나고 파산이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꾸준히 모니터링 하게 되면서 그 적당한 파산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묵인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있고, 정부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살리게 되게 되면 전반적인 구조조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나 이제 굉장히 어떤 뭐 그로 인한 어떤 추가적인 경제 위기가 다가올 것 같으면은 거기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죠. 그래서 정부가 내년에 이러한 상황들을 묵과하지는 않을 거고, 다만 다 전부 다 이거를 보호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적당한 선에서 무너지는 그걸 모니터링 하게 되면서 얼마나 잘 대응하느냐가 중요한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년에 조정 대상 지역 해제가 요런 애들, 노원, 도봉, 광명과 하남까지는 될 것 같고, 개인적으로 손판 안 될 것 같고, 그러나 추가적으로 상반기에도 이제 외곽 지역 위주로 많이 빠진 애들은 규제 지역 해제를 할 것이다 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뭐 세법에 대한 완화, 대출에 대한 완화, 그 다음에 규제 지역 완화, 분양가에 관련된 완화, 이런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근본적인 지금 가격 하락의 원인인 금리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어떻게 손쓸 수가 없다 보니까 배격이 무효한 상황인데, 글쎄요, 내년 시장 상반기를 잘 한번 보면서 우리가 하반기를 좀 대비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잘 버티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